자, 오늘 또 본부장님 준비하고 계신데 빨리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안 넘겨주세요. 네, 본부장님 기다리고 계셔서 아닙니다. 네, 얼른 또 전해주시죠. 네. 뭐 이렇게 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당근에 이 제품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갤럭시 제품인데요. 갤럭시가 안 S25 보이는데요. 네. 엣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뭐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나올 예정인데 1분기 실적 호조에도 2분기 수요는 계절 관세 불확실성 둔화 전망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애플 아이폰 에어가 9월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신제품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얇은 디자인 본격화되는데 중국 브랜드 샤오미 아너라고 있어요. 빠른 후속 제품 출시 가능성인데 경쟁사 동향입니다.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투자자 시점에 관한 얘기고 요거는 이제 얼마 정도 하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025년 5월 30일 날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 플래그십 카드고 이제 S25 엣지 출시입니다. 5월 30일이고요. 출고가는 미국 달러로 1,099달러입니다. 두께는 5.8mm이고요. 163g이에요. 되게 가볍죠. 역대 최경량입니다. 163g이에요. 요거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고 싶습니다. 네, 사세요.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되게 비쌉니다. 어쨌든 비싸가지고. 6.37인치 화면이고 듀얼 카메라고 최신 AI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엄청나게 호황이어서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서 못 팔고 당근에도 없어서 못 팝니다. 애플 아이폰 17 에어가 이제 뭐 중국 브랜드 초박형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이 이제 초박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바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10분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바로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거고요. S25 시리즈 흥행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전기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고 지금 This is in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1월에 25가 나왔고 5월에 25 엣지를 이례적으로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이제 애플은 에어라인은 9월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샤오미 아까 말씀드린 아너 라인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단기 실적을 긍정적 모멘트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2분기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고요. 엣지 모델은 고가 라인의 ASP 평균 단가의 유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고요. AI 디자인 모두 강조한 하이엔드 전략을 시도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애플 대비해서 차별화 포인트 전략을 의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도체 부품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고성능 카메라와 AI 탑재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 이미지 센서는 AP 그리고 이제 배터리랑 패키징 수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엑시노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수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하면 소비자들은 이 얇은 모델에 대한 반응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히트를 좀 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왔고요. 조금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있는데 출시 타이밍에 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먼저 이렇게 출시하면서 이제 아이폰 루머가 확산되기 전에 디자인 선점 효과를 노린 공격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여전히 이제 이게 에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삼성은 속도, 애플은 정교함과 생태계를 승부한다는 게 여전히 지금 생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계 무게에 대해서 누가 진짜 얇고 가벼운 프리미엄인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3g인데 애플은 과연 몇 g으로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소문은 5점 몇 g 이게 얇은 게 지금 두께가 5.8mm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루머상 5.x mm인데 이게 앞에 이게 뒤에가 얼마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8일지 9일지 뭐 근데 지금 얘기로는 6점 이게 얼마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애플도 5.x m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화면 크기는 이게 지금 6.1에서 6.3인치보다 애플보다 갤럭시보다 작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칩셋은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뭐 갤럭시 S25 엣지는 지금 스냅드래곤 8젠 4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빠르다고 하는데 아이폰은 지금 M3 아키텍처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싱글코어 성능이라고 해서 앞선다고 하는데 애플이 조금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앞서는 걸로 해서
여기 우위가 애플이 약간 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은 좀 누가 앞설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갤럭시가 전통적으로 이제 앞서기 때문에 카메라는 갤럭시가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동영상이나 이런 제품에서는 아이폰이 정밀함, 갤럭시가 AI나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에선 갤럭시가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기능에서는 삼성이 성공적으로 애플이 정교함에서 조금 앞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에코시스템 확장성에 누가 더 연결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는 갤럭시가 S25 엣지에서는 갤럭시 워치나 버즈, 태블릿의 연결성에서 강화했고 OS 범용에서는 완전히 좀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폰 17 에어는 iOS, 맥 그리고 아이패드, 애플 워치 심리스 연결성이 탁월하다라는 이런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어드랍이라든가 핸드오프라든가 이런 페이스타임 이런 연동은 사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좋다라고 하고, 에코시스템 완성도에서는 애플이 압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유연성 확장성이나 기기 다양성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죠? 네, 조사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 때 참고하십시오. 사고 싶습니다. 지금. 네,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AI 칩을 중동으로 판답니다. UAE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한 대 받더니 선물 받더니 이걸 또 여기다 판대네요. 미국의 AI 칩을 곧 중동에 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 AI G42 그리고 사우디 신생기업 휴먼의 수십만 개의 선체화 AI 칩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번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 수출 규제를 원래는 안 팔기로 했거든요. 이걸 뒤집는 거라고 합니다. 기술 외교를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비행기 어제 선물 받고 파는 거 아닌가? 예. 그런가 봐요. 그죠? 네. 그 소식이 딱 그렇게 이어지네요. 네, 선물 받고 이렇게 하나 판다고 하네. 네. 좋겠어요. 선물도 받고. 네. 뭐 더 들을 거 없습니다. 네. 요거는 그게 끝입니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더 해드릴까요? 네. 아닙니다. 자, 거래가 성사되면 G42는 수십만 개의 AI 칩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이 G42라는 기업은 이제 UAE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일부 오픈 AI와 협력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생 AI 휴머니티 역시 이제 엔비디아와 AMD 기술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반도체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그 비행기를 선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우디아라비아 신생 AI 기업 AMD라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G42란 그 UAE 기업은 UAE 핵심 전략 기업으로 국가 안보인 셰이크 타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영 기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하웨이와도 과거 협력을 했던 기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이 뒤에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빼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이게 G42가 사실은 이게 제한적으로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다고 해서. 근데 이런 걸 개의치 않는 약간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 소식 아까 하셨나요? 안 했어요. 네. 트럼프가 그 아메리칸 비트코인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거 몰라 한번 들려주세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 소식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뭐냐면 뉴욕 타임즈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죠. 지금 현 대통령이죠. 현 대통령인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직접 투자한 비트코인 채굴업체죠. 이거 얼마 전에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3분기 때 나스닥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되겠죠? 예. 상장 방식은 이제 어쨌든 뭐 티커 방식과 전량 주식 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합병 위에 기존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주들이 신설범위 98%를 지분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물론 캐나다에 요 같이 후트8이라고 같이 그때 있었죠. 포함된다고 같이 그때 했었는데 요 방식이 이제 포함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 주가가 이제 장중 3배까지 급등해서 2.19달러를 기록했고, 요 후뚜라는 요 주식 같이 그때 했던 채굴업체도 11% 이상 상승해서 15.45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인 에릭 트럼프는 전략 총괄로 계속 활동하게 되고,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의치 않나 봅니다. 이거. 이 회사는 지난 3월에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을 통해서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익스포저 기업 모델을 따른다고 합니다. 약간 마이크로 스트레치지랑 비슷한 약간 이런 회사 같습니다. 예. 이번 상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약간 이런 거 맥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뭐 개의치 않은. 그렇네요. 돈을 막 거머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문제가 많네요. 로이터에도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뭐 할 말이 없죠. 네.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니 어제 비행기 하는 것도 그 트럼프 대응이 이 40년 된 비행기를 안 바꾸는 게 바보 같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꾸는 건 좋은데 이걸 왜 가져가냐고요. 자기가 이게 임기 끝나면 왜 가져가냐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자기 도서관에 왜 기증하냐고요. 자기 도서관에 네. 자기 마음대로 하시나 봅니다. 자, 퍼플렉시티가 이제 그 140억 달러 기업 가치로 5억 달러 투자 규모를 마무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CNBC가 이제 얼마 전에 보도한 것으로 투자 라운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엑셀이 이제 이번에 주도할 것이라 벤처 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55%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6월에 이제 30억 달러, 지난 12월에 90억 달러, 이제 140억 달러 가치가 계속 뛴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퍼플렉시티가 190억 달러까지 기업 가치가 뛰었다 살짝 내려온 겁니다. 사실 이건 안타깝긴 한데 6개월 만 4배 가치가 뛰어서 끌어올린 셈이긴 한데 살짝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퍼플렉시티가 원래 이제 이 멤버들이 오픈AI 멤버들인 건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멤버들이었고요. 어쨌든 근데 사실 제가 써보니까 오픈AI만은 못해요. 저도 써요. 두 개 같이 쓰는데요. 오픈AI만 근데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어떤 게 장단점이 있습니까? 퍼플렉시티는 그 팩트 체크를 되게 잘해주고요. 잘해요? 네, 그래서 퍼플렉시티한테 그 자료 조사를 되게 잘해줘요. 그래요? 출처도 다 밝혀주거든요. 근데 이제 GPT는 좀 소설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던데 그 소설이. 그래서 이제 뭐 공적인 문서를 쓸 때는 네. 퍼플렉한테 이제 자료 조사를 맞추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GPT한테 가공을 해달라고 하면은 잘해요. 그렇게 소설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보가 자꾸 틀리는 거죠. 그래요? 예, 저희는 이제 정복성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오픈AI는 트럼프 대통령 꼭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몇 번 그래서 이거는 현 대통령이다라고 학습을 시켜도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 이게 약간 음모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보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얘가 뭐 학습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볼 때 샘 올드먼이 약간 뭔가 약간 그 정치 성향이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샘 그 올드먼이 뷰가 있겠죠. 들어가 있는 네, 거죠. 그런 어떤 거죠. 사회 현상을 네, 해석할 네. 때도 네. 자기가 학습된 그 시선으로 보는 거죠. 네. 사람들도 다 해석이 다르니까. 네. 전 대통령으로 하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지멋대는 것 같아요. 이거 25명을 초대했잖아요. 이게 그 중에 재밌는 게 17명이 코인이 없어요. 근데 그거 검증을 안 했어요? 확인해 본 결과 종료 시점 기준으로 코인이 제로인 거예요. 17명 확인했는데 팔았나? 당첨자 보유 코인이 0명인 거예요. 근데 최종 보유량이 아니고 이벤트 기간 평균 보유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완전 올리려고 했던 거네요. 가격을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걸 검증할 수도 없는 거예요. 평균인지 아닌지 최종이 아닌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일시적으로 약간 수급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럼 하게 이게 되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평균이었는지 이것도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보유량이 평균이었는지 아니면 최종이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사실 최종으로 갖고 있었어야지 사실은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렇죠. 샀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샀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하네요. 그래서 이게 먹튀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익명 투자자 17명이.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한 게 아니냐, 매규모 매집한 후에 전량 매도한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은 시세 차익을 하면서 이게 장난친 게 아니냐, 이거 사실은 이거 행사를 하면서 일부 투자자가 수십만 달러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게 아니냐, 이 행사를 해서 시세 차익을 한 게 아니냐,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이익을 실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먹튀 순위 확보가 속출하자 정치권과 윤리 전문가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개인 수익을 위해 접근권을 판매한 건 매우 부패한 행위라면서
이게 거래소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면서. 그렇네요. 네. 그것도 바로 급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몇 달러인데요? 12달러요. 그래요? 다시 내려왔어요. 네, 어쨌든 이게 어쨌든 이 거래 동안 3.9억 달러의 손실로 짓게 되면서 이제 이 거래 수수료만 3.2억 달러 벌인 걸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좀 문제가 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좀 이분 진짜 좀 심각해.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장사꾼인지. 맞습니다. 다음 부도 문제예요. 자, 일론 머스크가 아트렉이라고 이제 미국의 어쨌든 철도 연방 철도예요. 아트렉이 페더럴 레일로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구착 전문 기업인 보링 컴퍼니와 접촉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공공 터널인데 이거를 8.5조 규모로 불어난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또 둘이. 이게 원래 사업이 6조 규모로 계획됐는데 최근에 이 비용 가치가 8.5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머스크 기업 측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교착 방식이 가능하다면서 이제 전달했대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업을 이제 도지가 이끄는 위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규제로 하면서 인력 삭감하면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개입하면서 이해 충돌의 논란이 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터널 사업의 비용 절감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쨌든 자신이 직접 홍보하고 이 부분을 채택하고 권고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이제 어쨌든 뭔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렉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가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컨소시엄을 맡고 있으면서 예산처와 지연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고 머스크 개입에 시도하면서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검토가 아니라 뭐 인간과 공공성 뭔가 이쪽에 테크 재벌이 뭔가 하면서 이거를 뭔가 자신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넘보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분 다 비슷하시네요. 네,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뭔가 두 분이 뭔가 계속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뭔가 유쾌하지가 않아요, 이분이. 응? 이게 논의가 참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민간 사업가가 아니라 이 채찍근이 이걸 하면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분. 왜냐하면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 등 주요 계열사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익을 본 사회가 번복되고, 그러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잔디밭 테슬라를 직접 홍보하기도 하고 연방기관이 스타링크를 공식 인터넷으로 이제 공고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트렉도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아트렉을 타면 미국이 싫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이거를 철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링 컴퍼니가 과거에 이제 볼티모어랑 워싱턴 간 하이퍼루퍼 계획을 내놨다가 결국 무산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회사가 이걸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오른쪽에 머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면서 어쨌거나 예전에도 이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최대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 업체인데 17위 지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제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각종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로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신기능 추가와 디자인 변경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여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다. 물론 지금 협상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거점 기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와 고성능 카메라 모듈 탑재로 인해서 이게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매량 60%가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인데 이 제품군의 관세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일 유예 기간을 줬긴 했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망 다변화와 비용 절감만으로 마진 보호가 어렵다고 하고요. 소비자 가격 인상의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관세를 내세우지 않는 전략은 어쨌든 이게 관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약간 포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 뭐 얇아졌기 때문에 이런 요소 때문에 가격이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유는 관세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면서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아이폰 쓰시죠? 저는 안 바꿀 거예요 이제. 안 바꾸실 거예요? 네. 몇 년 되셨습니까 사신지? 1년 반이 2년 됐어요.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15 시리즈군요. 네 15예요. 15시군요. 네. 예. 왜 안 바꾸세요? 아 비싸요 너무. 네. 아껴 쓰시는군요. 네. 저도 15입니다. 예. 네. 15. 별로 이게 업그레이드 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바꿨거든요. 2년마다. 근데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래서 안 바꾸기로 했어요. 그 전 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요 13 쓰고 15 썼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12에서 13은 좀 바뀌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12는 안 썼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6부터 썼어요. 6, 8 이렇게 계속 썼었어요.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핸드폰이 카메라가 좀 바뀌었어요. 아, 좀 카메라를 안 써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의미 없으세요. 아 그래요? 아니 많이 바뀌던데? 안에 그 뭐지? CPU는 많이 바뀌던데요? 아, 그 부품 자체가요? 네. 아, 그쵸. 빨라지긴 했죠. 근데 네. 이제 다른 폰들도 그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만 빨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네, 과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랩소디 저희 오늘 여기서 아이폰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